콩기름도 있고 기름 종류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식용유로 쓰는 거 이런 것에다가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소금하고 설탕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초, 의성, 파마산, 치위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또는 박하나 허브식물, 각 기타 등등을 이것을 같이 해서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커피도 원두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식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뭐 피시 소스, 우리나라에서는 피시 소스가 뭐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그 뭐 굴젓들, 어리굴젓, 뭐 낙지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새우 액젓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또는 굴소스 이런 것들 향을 입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좀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곁들이거나 술을 곁들여서 그렇게 향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튀길 때 그 향이 자연스럽게 배거든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걸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음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술을 판매하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름에다 향을 입혀서 똑같은 그 콩기름이라도 유자청이 들어간 콩기름, 그럼 딱 와닿지 않습니까? 또는 뭐 딸기청이 들어가서 딸기 향이 좀 들어가는 인공적인 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건강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향도 그런 의미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치즈도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정,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등 맥주나 술을 곁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유도 할 수 있고 두유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향금 바다로 됩니다. 그다음 햄 소세지도 가능한가요? 햄 소세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터키 카이막 구조에도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유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을 각종 생크림에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성, 파마산, 치위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또는 맥주나 술을 곁들이거나 각종 여러 가지 허브식물들, 이렇게 박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생강 계피가 들어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요네즈에다가도 가능합니다. 마요네즈에다가도 가능하고 마요네즈나 땅콩버터, 생크림 종류에도 가능합니다. 마요네즈도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천연박, 한라봉,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곁들이거나 생크림과 곁들인 이런 뭐 휘프링 크림도 괜찮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이런 것들을 곁들인 마요네즈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하고 곁들인 마가린, 치즈하고 곁들인 이렇게 마요네즈고, 마가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버터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가린, 버터 같은 데도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친청, 천연, 한라봉, 귤청, 자몽청, 맥주나 술을 곁들인 버터나 마가린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용유 종류는 다 되고 식초 되고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이렇게 물엿, 쌀엿, 조청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곁들인다는 거죠. 그럼 고추장, 된장, 간장 그것도 당연히 바다로 됩니다. 매실청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기를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끓여서 이것을 물을 그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 식힌 다음 빵 만든 이스트를 곁들여서 여기서 소금 조금 넣어 설탕을 멜마도 넣어서 그럼 탄산이 많아지는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술만 드시면 원가가 되게 저렴한 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과일주도 만들 수 있고요. 일단 탄산을 넣어서 탄산이 들어간 이런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산소가 들어간 술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산소가 들어간 술을 맥주에다가 넣고 포도주나 소주, 위스키 또는 막걸리 이런 기타의 술들의 칵테일주에 이것을 포도주에 탄산 넣는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통 술에다 탄산 넣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산소를 넣어서 포도주 만들, 산소를 넣어서 맥주, 그다음에 산소를 넣어서 매실청 이런 것도 각종 콜라에나 사이다에다가 산소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타 오란시도 마찬가지 산소를 넣은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수인데 씻는 용도의 생수, 그 향료를 첨가해서 씻는 용도로 하신 것도 굉장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또 각종 꽃들 잘라서 파시는데 어차피 잘라서 이거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색깔을 싼 염료를 하면 싸게 되고 비싼 염료는 비싼데 색깔을 칠해가지고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꽃이라든지 나무 이런 거, 갈대 이런 잡초, 이런 기타의 이런 것들이 다 된다. 그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화원에서 파는 것은 갈대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그게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는 흙이나 모래를 전체는 안 좋고 거기 식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면 일부라도 흙이나 모래를 염색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마사토 같은데 라든지 이런 돌들을 염색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어떤 거기다 건축 소재로 들어가서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도 컬러풀한 콘크리트가 나올 수 있다. 또는 어떤 시멘트하고 모래도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현무암 같은 거 가루나 입자나 크기를 만들어서 경량 벽돌로 만들거나 금색 다양색 염색해서 그렇게 해서 벽체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경량 벽돌로 붉은 벽돌을 그것을 현무암을 좀 첨가를 시켜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첨가시켜서 현무암을 경량 벽돌과 벽체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에다가 시멘트하고 모래 하고 이렇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황토를 입자 가루로 하면 너무 이렇게 퍼질 것 같고요. 물기가 들어가면 잘 안 말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입자화 시켜가지고 마른 상태 입자화 시켜가지고 넣으면은 황토 벽돌로 벽돌로 사용하고 황토 벽체로 사용해서 건강에 좋다라는 마케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 황토가 들어간 벽돌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의 콘크리트 이런 벽돌이나 기타 다른 벽돌에도 황토가 들어간 벽돌이라면 황토 입자가 들어가죠. 황토 벽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건축 소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시멘트와 또 황토를 결합한 구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벽돌이나 벽체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붉은 벽돌이나 이런 벽돌 같은 단단한 벽돌을 건축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는 거예요. 자갈 구조로 단단한 구조.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자갈을 대신해서 도로 깔 때 들어가거나 도그랗게 만드시거나 네모나 가공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 시멘트 몰탈에도 섞어질 수 있다. 건축 소재에서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건축 소재는 컬러풀한 건축물이 나오고 싼 염료를 하면 싸게 나오고 비싼 염료를 하면 비싸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콘크리트 보도블록 같은데 이런 거 투입을 해서 컬러풀한 보도블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한 색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색깔의 금색 염색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 곰팡이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어서 하면 실리콘에 곰팡이 품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또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실리콘을 하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어컨 건축용 실리콘 이것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접착제로도 쓰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액상화 시켜가지고 건축용 건물의 크랙 같은데 틈 이렇게 갈라진 데 넣어주면 다 그게 되거든요. 그것도 금색은색 다양색으로 염색을 해서 건물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현재 있는 이렇게 어떤 건축용 실리콘을 금속은색 다양색 염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컬러풀한 실리콘을 만드시면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여기다 반짝이 같은 소재를 넣어서 빛을 받으러 반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에폭시 제품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에폭시 제품에다가 그럼 이제 갈변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폭시와 결합한 장판, 에폭시와 결합한 단열 벽지, 에폭시와 결합한 벽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벽지 같은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단열 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부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게 스티로폼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뭐 바닥재 장판이라도 바닥재 기타 다른 바닥재 붙이는 것이라 이런 것도 홈을 파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타일도 되나요? 네, 타일 같은데도 주방 타일이나 욕실 타일에도 홈을 파가지고 잘 압착이 되도록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나중에 잘 안 떨어지 그냥 깨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옛날처럼 이렇게 시멘트에다 직접 하는 경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깨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부착이 잘 되게 한다. 타일 같은데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을 플라스틱과 플라스틱판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해가지고 그것을 식탁 소재로 삼아주거나 그거를 이제 가구로 제작할 수 타일 붙여갖고 타일로 아주 얇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는 그것을 방문으로 만들어주거나 방문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투명 플라스틱에다 에폭시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환상적인 방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유리창에다가도 일반 건물 현관문 유리창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플라스틱 창도 될 수 있고 유리창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다가 에폭시를 좀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유리창 사이에 에폭시를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넣어서 컬러풀한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갈변 구조만 없으면 유리석용 코팅에서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넣어서 빛이 안에 들어와서 에폭시를 문제를 없도록 하면 괜찮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에폭시 제품으로 이렇게 빛으로 인한 갈변 구조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의자도 만들 수 있고 소파도 만들 수 있고 각종 가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 플라스틱 사이에 조금만 넣어주면 이것이 건축용 판넬로도 가능합니다. 밖에는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안에 있는 건축 소재 판넬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물에 파티션이 있죠. 소음 안 들리게 칸막이 쳐놓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쿠션의 종류는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쿠션의 종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소음을 흡수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거를 파티션을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좀 더 시끄러우면 위에 쭉 뽑아가지고 높이 그 위로 이제 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시키면 좀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티션 건물의 칸막이에다 파티션을 쿠션을 넣어준 쿠션의 형태가 뭐 소음을 흡수한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는 파티션이라서 완전히 방처럼 해서 딱 가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뚫려 있는데 옆에서 업무를 할 때 방해한테 좀 이 옆에만 쳐놓거나 이렇게 앞에만 쳐놓거나 이러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가 쿠션을 넣어준다는 거죠. 쿠션이 뭐가 됐든 음이 거기서 부드럽게 쿠션에 부딪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것보다는 소멸이 된다는 거죠. 쿠션의 소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거를 두꺼운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그 안에서 비닐이나 또는 종이 단열재를 넣어주면 훨씬 따뜻해요. 이게 훨씬 난데요. 여기다 스티로폼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많이 줍니다.
이런 석고보드에도 이런 코팅제가 지금 있는 이 코팅제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제로 석고보드를 감싼다면 훨씬 더 단열이 잘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뭐 합판 구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닥재로 들어가는 장판 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단열 벽지에도 들어갑니다. 기존 단열 벽지 같은 것도 부착시켜서 하는데 홈을 파서 부착시키거나 벽지 일반 벽지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단열 벽지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도 훨씬 단열이 잘 돼.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아이스박스 같은데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스박스 사이에 비닐 소재를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소재를 여러 개 넣어가지고 방수 어떤 뭐랄까 그 보온 보냉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보온 보냉 이렇게 종이 서류처럼 들어가는 보온 팩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강화시켜서 보온 보냉 능력 강화시킬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 같은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지퍼백을 바꿔서 고무물 같은 데 넣어주면 꼭 터지거든요. 속상하죠.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지퍼백 같은 데도 쓸 데가 많다. 이것을 쓰시면 보온 보냉팩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환자용 목발인데요. 목발에다 스프링을 스카이 콩콩까지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스프링을 조금 주면 환자가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스프링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짚을 때마다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착착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의지해서 보조 목발은 이제 두 개짜리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스프링을 좀 달아줄 수 있다.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닐호스 이게 물관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통을 달아가지고 유선형으로 다루면 더 좋아요. 압을 세게 만들어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소방관 그 물 호수에도 거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통을 달아서 여기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물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압을 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통을 달아서 압을 세게 보내거나 농사용으로 멀리 물을 보내서 이렇게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이 플라스틱 골판지에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평판이 나는 홈을 파져 있으므로 이것이 굉장히 단가가 싸게 골판지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홈을 파가지고 하는 기술은 이게 고무판, 일반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지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가 있는데 또 고무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플라스틱판 또는 금속판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무판에다가 이런 알갱이, 기존에 만들어진 알갱이를 동그랗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대중소라고 하면 그 알갱이를 넣고 나서 고무 액상을 덮으면 탄탄한 탄력볼처럼 탄력이 강화된 그런 고무판이 만들어지는데 신발 밑창이나 깔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천연 고무 못지않게 합성 고무를 탄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기술은 플라스틱에도 가능하고 금속 제조에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고무판에다가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것도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만들어는 탄력이 좋아지는데요. 이 기술은 고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그다음 금속 제조에도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기존에 어떤 이런 칼 만들 때도 이런 칼 제조할 때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칼 제조할 때도 들어가는데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실 이런 칼에도 이걸 약간 삼각형 형태로 넣어주면 이제 그 윗부분을 밀어주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요. 일자보다는 훨씬 절삭이 잘 됩니다. 이것도 제기술. 이것도 약간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가위칼 만드시면 제기술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딱 접으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딱딱 잡히고 딱 누르면 고정이 되는 이런 칼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아예 그냥 이것을 이렇게 길다랗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런 칼 만드시면 여기다 아예 두텁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텁게 뭐 큰 뭐 어떤 자를 때 쓰는 두텁게 유해를 만들어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탕탕탕 자르는데 다지는데 사용하는 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게 칼이 2개나 3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낙 같은 것도 자루는 하나인데 2개, 3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쓰시면 저기서 이거 만들 때 가로 세로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뼈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알갱이도 넣어줄 수 있어요. 금속알갱이. 그래서 액상을 딱 덮어가지고 압착을 시켜서 칼을 만듭니다. 금속 재료에서 이게 다 쓰여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류를 넣으시고 그렇지 알루미늄 판이다 그러면 안에다 스텐판 같은 거 다른 종류를 금속에 넣어주고 가로 세로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다른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액상을 판을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에도 가능 그렇죠. 플라스틱이나 고무판에도 안에 금속 같은 것이 들어가거나 금속 가로 세로로 들어가거나 알갱이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조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탄소 섬유를 기존의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다른 기반으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플러스 아크릴을 좀 섞어가지고 단단하면서 아크릴이 너무 잘 깨지죠. 그래서 이걸 그런 소재를 만드셔도 저기 태광산업이든 효성이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창, 유리창, 합성섬유 실과 합성섬유 모든 구조에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시면 훨씬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크릴 판에다가 유연한 약간 탄력 있는 투명 매트 같은 이런 소재 그런 것을 살짝 하나 입혀주거나 쿠션이 좀 있는 거 또는 딱딱한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정도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뭐 그거 말고라도 그것을 살짝 코팅 그것을 부착식 뭐 홈을 좀 파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노 구조도 괜찮아요. 나노 구조 부착을 시켜갖고 아크릴판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잘 깨지지 않게 바깥에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합성섬유 나일론이다 그러면 다른 걸로도 돼요. 합성섬유 나일론 판이다 그러면 투명해야 되겠죠. 그 안에는 아크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창 제가 이제 플라스틱창에다가 기존의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보석상 깨지는 것을 보고 그럼 플라스틱창 덧붙여서 안 깨지게 하자라는 거죠. 단열도 되고. 그래서 겉에는 유리창,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창일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필 이런 기술 구조로서 방탄 소재로도 삼아줄 수 있고요. 플라스틱 방탄필름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에서 유리막걸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코팅 구조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밖에 있고 안에 유리창, 플라스틱이 밖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스틱이 밖에 있고 안에는 투명 필름일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투명 매트다 그러면 이렇게 PVC형, 식탁용 표면에다가도 딱딱한 소재에 유연하거나 딱딱한 소재를 좀 더 보강해서 김치 국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꼭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보강해서 살짝 코팅 구조를 주거나 딱딱한 것은 정도가 또 틀리겠죠. 유연한 소재 딱딱한 거 두 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식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가공해도 별로 어렵지 않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투명한 판이 합성섬유 나일론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유리창을 대신해서 들어가거나 다른데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에 아크릴 제품에다가 어떤 그렇죠 좀 투명 코팅을 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딱 이렇게
접합식이 아니라 이거 그냥 녹여가지고 깨끗하게만 그러니까 균열하게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투명 코팅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 베어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겉으로 안에 이제 주방 기구가 호펠도 될 수 있고 아이스박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겉에는 평판인데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열이 잘 전달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보온병 텀블러 이런 데도 들어가 아이스박스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홈이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한다는 거죠. 코펠 같은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후라이팬에다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오목골 홈을 잔뜩 파서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달라붙지도 않아요. 달라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후라이팬을 만드실 수도 있다. 보일러 물 끓일 때도 보일러 통도 가능한 보온병 텀블러 보일러 물 끓일 때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 겉에는 평판인 안에는 홈을 파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이런 데 물을 집어넣거나 따뜻한 물을 주고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서 계곡물 같은 거 넣어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그럼 뚜껑은 아이스박스가 2중 3중 뚜껑이 있을게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금속을 하나 좀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랑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보온 보냉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온병 텀블러에도 가능하고 코펠 같은데도 물을 넣어가지고 기존의 주방기구에도 타지 않는 구조, 장작불로 하든 가스불로 하든 석유로 하든 타지 않는 구조를 그래서 안에가 타지 않고 음식 익게 해서 보온병 텀블러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온병 텀블러에도 이렇게 전기선을 딱 연결해서 보온병이다 그러면 안에 죽이다 그러면 눌어붙지 않게 옆에 이쪽에 물만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가열해 가지고 안에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요.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용 어떤 눈미러인데요. 이거 각도를 여러 겹으로 꺾을 수 있는 눈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도별로 최대한 꺾어서 옆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미러를 보지 않고 여기서 보고 앞뒤도 보고 보통 저도 룸미러만 보고 운전하는데요. 앞에 보고 각도를 꺾어서 옆면까지도 본다면 이렇게 보통 볼 때 시선을 놓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큐에 그냥 뒤편에도 다 보고 옆면까지도 다 본다면 괜찮죠. 이런 눈미러를 꺾어가지고 각도별로 이렇게 역시 옆면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울에서도 각도별로 여러 개 꺾어가지고 병풍처럼 만들어서 탁 지켜본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카메라에 동시에 여러 각도를 찍을 수 있는데요. 조심하세요. 주인이 이러고 있으면 안 보고 있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다음 뭡니까? 이 볼록 거울인데요. 교통 표지판 볼록 거울도 이렇게 각도별로 꺾어서 넓게 볼 수 있는 볼록 거울 교통 표지판으로 나오는 이것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안전벨트인데 안전벨트 클립이 한 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2개, 3개로 만들어서 버스에서도 사용하고 항공기에서 사용하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되게 편리할 거예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전벨트 클립에다가 안전벨트가 이렇게 약간 복부에 에어층이라든지 쿠션을 좀 줘가지고 복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클립이에요. 안전 벨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에어로 만든 것이 쿠션을 좀 달려 있어서 배를 좀 편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딱 조이니까 편하게 한다면 뭐 작은 것부터 두터운 것까지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조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메었다, 이렇게 메어가지고 여기가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있다. 그러면 이게 슉슉슉 이렇게 입으로만 불어도 된다. 한 겹, 두 겹, 세 겹. 그래서 구조할 때 두 겹이나 세 겹 정도를 해주면 탁 물에 뜰 수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퐁당퐁당 이렇게 물놀이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과 밖에 이렇게 두 군데 또는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넣을 수 있는 구명조끼 만드시면 밖에 이제 스크래치나 터져도 안에 생존한다는 거죠. 그거 쓰시면 모든 물놀이용 매트에 안과 밖에 여러 군데 이렇게 주는 공기를 집어넣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되나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군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자전거 타이어에도 이렇게 안과 밖에 여러 군데 압을 주면은 안에 게 터져도 바깥에 게 터져도 안에 거는 살아남아서 휠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얇게라도 여러 겹 주는 구조가 되겠어요. 집안에도 이렇게 창문형으로 해서 에어를 한 겹, 두 겹, 이렇게 세 겹 줄여가지고 뭐 열 수도 있고 바람 환기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벽체에다가도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그래서 에어층을 만들어서 방안을 만들어요. 바닥 매트도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해서 애들이 뛰어놀아도 상관없잖아요. 거기다 일반 야영 발포 매트를 같이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나 전기 장판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야영 발포 매트 놀러 갈 때 캠핑용 그걸 달아 놓을 수도 있나요? 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쿠션을 달아서 허리 아프지 않게, 허리 나가요 하거나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에어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가축 축사 같은 데도 비닐하우스에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방안 간단한 방식으로 전기로 이제 그 에어를 집어넣으니까 방안을 이룰 수 있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 또는 것을 에어 커튼 여러 겹으로 해서 커튼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열고 닫아 가지고 집안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안에도 커튼과 결합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집안에서도 또는 바깥에다가 에어를 이렇게 케어를 씌워가지고 슉슉슉 넣어줘 눈 올 때 버틸 수 있게 그런 것도 가능하다. 방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가축 옷 같은데도 그러면 가능. 가축 옷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좀 더 이루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옷에도 가능한가 그랬을 때 우비에도 가능하고 일반 옷에도 가능합니다.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옷 같은 데는 그냥 천 구름섬, 그럼 충전재가 구름섬이었는데 아니 다른 충전재도 괜찮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 비닐을 넣어주거나 그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갖고 한 개, 두 개, 에어로서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불을 덮을 때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에어 침낭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에어 침낭 같은 것도 군 같은데 등산 같은 데 이렇게 칙칙칙 집으면 한 겹, 두 겹 길어 갖고 그 안에 뽕당 들어가 자는 거예요. 뭐 지퍼가 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일단 그 안에 에어층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영 어떤 발포 매트인데 그것을 찍찍이 밴드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 야영 발포 매트 캠핑용 있는 돗자리 같은 것에다가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줘가지고 세 겹 줘가지고 안에서 위에서 쿠션이 있는 돗자리, 쿠션이 있는 야영 돗자리 있잖아요. 그런 발포 매트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옷인데 우비 같은데 에어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옷 안에도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옷에다가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한식을 이루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우비 같은 데는 특히 우비인데 에어를 주면 완전히 방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천막 호루 있잖아요. 천막 호루 같은데 천막 같은데도 부착식으로 하거나 자체로 해서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이루는 천막
텐트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착식,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부착식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 바닥 매트인데 한 겹, 두 겹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에어 침대처럼 만들어서 뭐 텐트가 그렇게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부착식으로 매트를 한 겹, 두 겹 줘 체중을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겹 주시는 구조를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호로 같은데 이런 사이에 비닐을 집어넣어서 방수가 깨지지 않게 하는 호로. 야외 적재할 때도 좋죠. 그럼 이제 적재할 때도 위에 그 차호로면 이렇게 덮개로 쓰는데 이렇게 햇빛에 손상돼서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럼 비닐을 한 겹 햇빛에 해도 비닐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비닐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넣어주거나 뭐 구정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이것을 햇빛을 받아도 이것이 오랫동안 산화되지 않는 그런 차호로 야외 적재에도 이거 덮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텐트 사이에도 이렇게 비닐을 넣어줘가지고 방수가 깨지지 않게 하는 군용 판초 위에도 가능. 판초 위 사이에도 비닐을 넣어서 방수가 깨지지 않는 구조를 분해에 갔다 보면요 이게 물이 줄줄 새요. 오래돼가지고 쓰시면 저기 아예 그냥 거기다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방안까지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판초에다 에어를 샥샥샥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방안 소재로도 할 수 있다. 또는 뭐 군용 깔깔이 옷 이런 옷에다가도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를 갖다가 이불 안에 넣어놓자 그랬죠. 이불에다가 약간 전기요가 이렇게 꼬이게 전기요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겹칠 때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기 때문에 딱 펼쳐진 상태 고정만 딱 시켜주고 바닥에는 까는데 이불에다가 넣는 경우는 없어요. 일반 이불에다가. 그래서 그 이불을 갖다가 없어서 제가 전기요를 사서 1인용 2인용 사가지고 덮고 자니까 아래에서 전기요로 데워주고 위에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꿀잠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 그렇게 자고 있어요. 난방을 좀 안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불에다가 또는 항공용 담요에다가 이렇게 전기요 식으로 해갖고 하셔도 되고요. 항공용 담요 같은 데도 에어를 좀 슉슉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항공용 담요 하시면 무릎 담요에도 에어를 집어넣는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요를 이불 안에 집어넣자. 전기요 방식으로 양말을 신어서 수족 냉증 있는 분, 손 같은 데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요를 커튼과 결합해서 전기요를 만들어서 방안을 만드시며 아니면 창문에다가 전기요 방식으로 해서 열고 닫고 디자인만 심플하고 이쁘면 괜찮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기존 창과 이렇게 어떤 베란다 창 이런 데다가 뒤편에다 플라스틱 창을 만들어서 레일식이나 열고 닫고 제끼는 식으로 해서 방범 장치, 잠그는 장치를 만들어 방범 소재라거나 단열을 이룰 수 있다 그랬죠. 샤시 회사에서 이걸 하지 마세요. 그럼 현관문에다가도 가능하겠죠. 현관문에다가도 부착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의 구조에도 마저 여기서 조그만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결합을 시켜갖고 방안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창문 형식 베란다 샤시 이런 데다 샤시 금속 안에 단열재를 넣는 경우 창문 공사를 할 때 꼭 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베란다 샤시에 창호에 약간 위에 이렇게 처마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빗물이 그 안으로 침투 못하게 하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금속 플라스틱이든 뭐 금속의 소재든 뭐가 됐든 이게 창호 사시 이게 창문 베란다 창문 할 때 꼭 물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약간 그렇게 물이 안에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작은 처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제 기술 그런 거 제품 하시면 제 기술이 끝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건물에 보기 안 좋을 정도로 하지 않고
샤시 위에다가 살짝 하셔도 되고. 그래서 꼭 타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강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딱 창호 샤시에다 살짝 빗물이 떨어져도 밑으로 내려가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현관문 같은데, 방문 같은데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그 죽부인이 있잖아요. 죽부인인데 시원하게 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죽부인처럼 소재가 뭐가 됐든 안에서 바람을, 냉풍을 팬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아니면 다른 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바람을 시원하게 내뿜는 이런 기술 구조를 해서 죽부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소재가 이제 일반 인형 소재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면 바람이 솔솔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 방식이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선풍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불어들여서 싹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친구 같은데도 이렇게 싼 방식으로 뭐 환장 등창 등에 이게 욕창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바람을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그냥 바람을 갖다 팬 방식이 아니라 갖다 이렇게 투사를 해주면 좋을 텐데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따뜻하게 점기어 방식으로 이렇게 인형이 됐든 죽부인처럼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서 자고 안고 자면 사람의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거 야외 캠핑용으로도 괜찮지 않겠나요? 그래서 안고 자면 따뜻하게 인형도 그렇고 그래서 따뜻하게 좀 크게 되면 이게 진짜 저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되겠어요. 선풍기인데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해서 바람을 빨아내분 이런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송풍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압을 세게 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몇 군데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열을 가열을 해가지고 이게 히터기처럼 해서 꽈주면은 좀 더 발열이 생겨요. 드라이기 같은데도 꽈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발열이 생기고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요. 그런 금속을 전기로 가열된 금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통과하면서 드라이기 방식으로 온풍기가 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드론에서도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 공기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것은 낙하산 패러글라이딩도 가능하다. 이게 설치가 배에서도 물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이게 모터를 돌려가지고 뒤로 내뿜어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송풍기를 만들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해갖고 싹 내뿜는다. 이 송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 진공청소기 만들 때 한 개에서 바람을 빨아들인 두 군데로 내뿜으면 압이 세진다. 이런 진공청소기 원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스크류 구조를 바람이 움직일 때 스크류 구조를 좀 넣어주거나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좀 더 회전이 잘 생긴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를 할 때 모터를 2개, 3개 달아서 한꺼번에 진공청소기 하면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이번에 양수기를 만들 때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한꺼번에 각각 물을 빨아들이는 관은 각각 있죠. 빨아들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안에 수중 양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중 양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터가 수중 양수기가 하나, 둘, 3개짜리 있으면 금방 홍수가 나도 뻗어날 수 있어요. 2개, 3개를 묶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은 제품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볼베어링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비스듬히 도는데요.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구의 형태로 볼베어링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구의 형태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훨씬 회전이 잘 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볼베어링, 롤러베어링이 있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타이밍 벨트다. 그러면 타이밍 벨트의 밑면을 윗면보다
이렇게 모든 산업용 벨트에다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오징어 빨바처럼 홈을 좀 파주면 오래 써도 이제 찢어지지 않는다는, 여기서 이상이 없다는 부장 속에서 돌아가면 훨씬 더 이것이 이렇게 좋아지는데요. 여기서 쓰시면 압착이 되어서 딱 돌아가네요. 여기서 자동차 타이밍 벨트, 모든 산업용 벨트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체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체인의 밑면보다 좀 넓게 두텁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자전거 부품에도 자동차 부품, 선박 우주 항공 부품, 그다음에 모든 산업용 부품, 이렇게 부품 중 수도 부품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녹슬기 쉬운 곳에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며 또는 페인트 코팅을 줄 수 있습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쌀을 유리만큼 넣어가지고 제조하면 거기다 이제 나중에 안팎에 코팅 구조로서 사실상 어떤 피복을 입혀주는 효과를 줘가지고 녹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철사 철근에도 이 기술 구조, 페인트 코팅이라든지 철사 철근 모든 철판, 고무판, 고무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안팎에 코팅, 페인트 코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철판, 자동차 제조할 때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거기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자전거 타이어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접합 구조로 들어가는데 실리콘 접합,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 기판, 이런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런 금속 구조, 9mm 됐든 모든 금속 구조,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 개 코팅을 주면 부식이 잘 안 된다고 부산대 광맥가뜨려스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거 넣어갖고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것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으로 많이 쓰이고 또 구리 동판으로 쓰이는데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식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전기선, 통신선, 그 다음에 모든 광소미선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제로도 하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일어나고요. 동축 케이블, 해저 케이블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가스관, 가스탱크에도 거기다가 페인트 코팅을 해주면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쌀을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그랬죠. 인쇄 잉크,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에 넣어가지고 100%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 넣어서 쓴 것보다 훨씬 색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환하게 보입니다. 페인트 회사, 노르회사든 노루 페인트, 그다음에 사마 페인트, KCC든 어디든 이걸 쓰시면 안 되겠어요. 물감 회사, 동아 물감이라도 모든 물감 회사에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페인트에도 들어가고 엔진오일 윤활제, GS 칼텍스 엔진 오일 뱅크라든지 엔진오일 윤활제 만드는데 이런 데도 넣어서 쓰십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쓰시면 훨씬 더 오래 가요. 엔진이. 그 다음에 올스테인 이런 데나 방청제, 기타 다른 데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이게 금속 코팅,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 이런 금속 코일, 이렇게 구리 회로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본딩 와이어에도 들어가고요.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꾼다 그랬죠. 텅스텐의 무게 밀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열이 축적이 되니까 전기나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 어떤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이렇게 열이 전도가 좀 덜 될 거라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모든 금속 부분, 철사, 철근, 금속, 용수철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은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홈을 파서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크기를 따라서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공비가 되게 싸게 되고 삼성 협력사 코닝도 이거 쓰지 마세요.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갖고 수직과 수평선 넣는다. 건물에도 지하 1층, 2층, 3층에 있듯이 여러 겹으로 수직과 수평선을 넣어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에서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절연 구조를 가져서 열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접합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구조를 어디다 수용할 수 있냐? 건물에도 지가 있듯이 실리콘 웨이퍼나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 기타 다른 기판에 그 홈을 지하를 파서 통신선과 전기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왔다. 다시 이게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 됐던 모든 물통 구조에다가 계단식으로 나서 다시 상류로 돌아갈 수 있다. 이 파이프를 놓으면 된다. 파이프 압력으로 올라가. 이걸 3D 반도체에 쓰일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침내 쓰시더라고요. 이 파이프 안에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열이 이제 바깥으로 피복을 입히는 효과나 마찬가지여서 이거 쓰시더라. 이 안에도 그렇고 이 반도체의 반도체 이 자체에 유리석용 같은 여사를 유리막 굴러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여러 개 겹쳐요. 그다음에 절연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절연 구조가 이거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열을 이제 축적을 방지하는 기술을 쓰는데 SK텔레콤하고 SK하고 삼성, HBM이나 낸드 플래시 기술로 쓰시더라. 마이크론, TSMC 다른데 이렇게 피복을 이렇게 입혀주면 전기가 흐르더라도 열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요. 먼저도 괜찮죠. 그렇지만 큰 전기는 이거 뚫고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전동차 같은데 함부로 그렇게 믿고 가다가 불켜도 전기가 옮아서 태워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정도만 견디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큰 전기에 들어갈 때는 주변에 가까이 있지 마세요. 피복선 믿고 있다가 전기 감전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손으로 만지거나 특히 물에 젖은 손을 만들면 전도가 잘 됩니다.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은 플라스틱 창, 유리창 이런 데도 되고,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결합시킬 때, 또는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결합시킬 때, 또는 고무판 결합시킬 때, 단열벽지 같은 거 결합구조, 스티로판 결합구조, 이런 결합구조에 들어갑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게 접합구조에 들어가거나 종이 골판지 만들 때 홈을 파서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데 거기에도 종이나 비닐 접합 이런 데도 천막, 소재 접합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카본 소재 접합, 펠리클 접합 이런 데 들어. 카본 소재나 펠리클에도 유리석용 같은 데서는 유리만 굴러서 접합 구조가 훨씬 더 잘 안 떨어지고 견고한 접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 구조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모든 접합 구조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피역 접합, 인조가죽, 천연가죽 접합 이런 데도 들어가. 인조가죽, 천연가죽에도 유리석용 코팅에 사람 유리만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햇빛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고 이렇게 산화가 되어서 부스러지는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거기다가 이걸 넣어서 하시는 게 좋죠. 할 때 이제 사실 바디오일 같은 것 좀 발라주면 좀 더 오래 가는데 그건 뭐 부차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들은 그것도 물놀이용 매트 이렇게 고주파 접합에도 들어가거나 접합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그 알루미늄 통로를 알루미늄 아니라 다른 금속에도 괜찮아요. 알루미늄 통로나 금속 통로 그 안에다가 물을 결합시킬 수도 있고 히트파이프 원리를 다른 냉매를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수십 군데 통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람을 빠르게 흡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스크류 구조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스크류 구조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람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망, 플라스틱망, 부지포망을 달거나 공기 필터망을 달아서 넣었다 뺐다도 할 수 있고요.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환풍기에다가도 그 기술 쓸 수 있다 그랬죠. 환풍기에다가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공기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환풍기를 2개를 설치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공기로 들어. 거기다가 또 필터, 공기 필터나 부지포 필터, 금속망 필터, 플라스틱망 필터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겨울에 칸막이를 달아서 춥지 않게 하는 기술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런 데 가좀 뭐 이렇게 도심에다가 이런 뭐 수만 개 설치를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거기다 부주포망, 공기 필터 아니면 금속망을 좀 좁은 거를 사용하면 거기 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간단하게 도심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뭐 닦거나 털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공기줄을 한번 만드는데 만몇천 원 할까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런 금속 그 통로를 수십 군데 넣어가지고 바람을 빠르게 시원하게 구조는 우리 휴대용 선풍기나 차량용 선풍기, 작은 미니 선풍기로도 가능하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찾고 있는데요. 어디로 갔지? 이런 식으로 탁상용으로 공기를 금속 통로를 통해 빨아들여서 내뿜는다. 되게 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금속 통로 없이도 바람을 지금 차가운 게 싫다 그러면 금속 통로 없이 바람만을 빨아들여서 내뿜고 이 빨아들일 때 여기다가 부주포망 필터, 공기 필터, 금속망 필터 이런 것들을 그리고 플라스틱만 필터를 넣어서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거죠. 단순한 공기 정화기로도 사용. 도심에 수만 개 설치해서 하셔도 돼요. 수질을 정화시킬 수도 있나요? 그렇죠. 수질도 정화시킬 수 있어요. 금속망 필터를 있다 그러면 녹수니까 이렇게 스덴망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해주는 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소해내시면 돼요. 양식장 같은 데도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 뭐 KT 홈쇼핑에서 이거를 고기 냄새 없애는 후드로 사용하시던데 똑같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방 같은데 이게 지게 우리나라 지게를 금속으로 만들든지 아니 플라스틱 만들든지 좀 그거보다 약간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방과 결합시킨 다음에 지게 방식으로 이것이 나를 지게로 들어준다면 학생용 가방, 등산용 가방, 군용 가방 모든 게 되겠습니다. 이런다가 무거운 짐을 넣어도 지게 방식이니까 너무 쉽게 올려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 가방과 일체화된 게 있고 가방을 위에다 실는 구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고 또는 평지 같은데 이것을 캐리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넣어서 움직이는 전동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가능하고 지게 방식의 가방 안에가 이제 내용이 금속 뼈대 아니면 플라스틱 뼈대 기타 다른 뼈대도 유연한 소재로 들어서 사실상 살짝이라도 유연한 소재라는 것은 약간 좀 더 딱딱하지 않은 소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힘이 아니라 지게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준다면 뭐 그렇게 뭐 척추가 휘어진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쓰시면 군용으로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군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재개 방식을 안에다가 학상 가방에다가 모두 군용 가방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아니면 그걸 갖다 위에다 이렇게 군용 같은 거는 이렇게 짊어져서 그냥 어깨로 멜빵 가지고 딱 짊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군에서도 쓸 수 있어요. 등산에서도 쓸 수 있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쯤에 내가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이거 마저 얘기하고 이렇게 금속망 공기를 공기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알루미늄 통로가 됐든 다른 금속 다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만약에 금속이다 그러면 가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를 가열하면 공기가 통과하면 뜨거운 온풍기가 되는 거, 물을 통과하면 수십 군데의 알루미늄 통로, 금속 통로 가열을 시키면 그렇죠. 여기 지금 물도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십 군 이런 데다가 수십 개 공개 통로가 있다고 물도 통과할 수 있고 물 통로도 되죠. 그걸 갈수록 금속 구조로 해서 그것이 화목난로가 됐든 뭐 석유, 가스, 전기 방식이 가열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뜨거운 온풍기로 만드는 이만한 것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온풍기로서 작용을 해서 공기를 내보내거나 또 온수기로도 만들 수 있죠.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물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장에서도 뜨거운 물 내거나 차가운 물 낼 수 있는데 금속망을 통과하니까
금속 통로를 통과하니까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서도 이런 걸 공기 필터식으로 사용해서 이걸 차갑게 금속을 통과를 해주니까 스크류 방식으로 냉매까지도 포함시키면 돼요. 냉매가 이제 물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덜 들어요. 냉장고 에어컨에도 쓸 수 있거나 기타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회사 같은데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금속 통로를 지나가게 해서 환풍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그것도 환풍기식인데 단순히 팬을 달아 가지고 빨아들여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되게 시원해지겠죠. 또는 거기서 가열을 해서 온풍기로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줘. 그다음에 뭐 전기가 별로 안 드니까 일단 본격적인 온풍기를 가동하시면 전기가 더 적게 들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뭐 정수기 할 때도 그렇죠. 정수기 할 때도 뜨거운 물을 가해서 뜨거운 물을 내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수십 개의 금속 통로를 지난다 그러면 거기를 아이스크림 차가운 어떤 냉풍을 불어줘 가지고 에어컨 방식이든 아니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차갑게 해주는 구조를 여기다가 각각 공기를 쏴주면 여기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거나 차가운 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차가운 물도 만들 수 있고 정수기에도 쓰고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도 된다는 점에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킥보드인데 킥보드를 발로 이렇게 엑셀을 움직이고 떼면은 딱 브레이크가 되는 이런 킥보드 만드시면 좋을 텐데 앞에가 좀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을 미처 대응을 못 하고요. 할 때도 많거든요. 오토바이는 앉아서 딱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서서 간다는 점에서 대응을 못 해요. 운동신경이 좋아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다가 단추를 이렇게 킥보드다가 단추를 딱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가동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잡아지는 그런 기술고잖아. 발로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악셀이 가능한 그런 킥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전동 장치에게 가능한데요. 장애인용 어떤 휠체어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단추를 눌러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어떤 멈추든 단추를 누르면 그런 것도 있고 야쿠르트 전동차 같은데도 이런 데도 발로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전진 이렇게 악셀도 되고 이렇게 브레이크도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데도 되는데요. 전기 자전거 같은 데도 이렇게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하거나 오토바이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다만 이렇게 비 올 때가 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스 분배기인데요. 야외형 이렇게 부탄가스통 가져가면 이게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 연결해서 여러 군데 조리기나 난방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도시가스와 연결해 가지고 안전검사만 통과한다면 안전하기만 하다면 도시가스 연결해서 이렇게 가스 온수기 뭐 주변 기타 취사 아니면 난방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요. 가스레인지 밑에 이렇게 호스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안전한가 아닌가 여부인데요. 도시가스가 싸다는 점에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부탄가스 통에다가 줄을 달아서 조리기구들 바로 밑에다 달지 않고 연결해서 가스만 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리기구를 이렇게 음식을 넓은 판을 가열하면 열이 축적되어 폭발하는 구조를 막아주는 건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가스를 달아놓자는 거죠. 멀리 몇 개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몇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인데 가스 분배기가 세 개짜리에서 동시에 이렇게 가스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런 큰 화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방 냄비로 들어가서 큰 어떤 주방 냄비를 끓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물 타설할 때, 건축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사 같은 거를 제가 철사나 철근 같은데 페인트 코팅을 해준다 그랬죠. 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콘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한다. 이런 구리, 전기선 구리 통신선에 들어가는데도 다 이거 다 씁니다. 모든 금속과 고무 구조,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통신선, 그다음에 광섬유선, 이런 해적 케이블, 동축 케이블 이거 다 들어갑니다.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안팎의 코팅 구조를 줍니다.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런 페인트 코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이나 이렇게 이런 철사나 철근 보다 부식이 안 되는 이거는 가스관 같은 데도 가능하죠. 가스관, 가스탱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페인트 코팅 그다음에 뭐죠? 건축물 타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망 구조. 여기 철사가 제일 낫겠죠. 철사나 철망 구조 약간 두꺼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녹슬지만 않는다면 철망 가로 세로나 정형적이나 비정형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대나무밭 뿌리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 일단 철근하고 틀리게 콘크리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넣으면 니진 구조가 됩니다. 이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콘크리트 기초 타설할 때 징박듯이 밑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징박듯이 4군데다 8군데다 넣어가지고 땅하고 강하게 집안하고 결합시키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기둥을 할 때 여기다 띠 두르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열어서 같이 만들어 갖고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지하에 이렇게 건물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데나 벽체에다가도 여기서 띠 두르듯이 이렇게 두꺼운 부분을 넣어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또 밑에 바닥에도 이렇게 띠 두르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체중을 건축물을 오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거기다가 하수도를 물이 들어간 하수관 이렇게 해서 여러 군 오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수도를 여러 개 설치 가로세로를 설치해서 물을 빨리 흡수해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이 아무리 내려도 이건 하수관 10개를 설치하니까 빨리 빠져나가 버린다. 그럼 거기 무슨 들어갈 게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가 뭐 모든 차량에 이런 카메라 구조에 캡을 투명 캡을 씌워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투명 캡을 씌워서 거기다가 김이 서리지 않게 유리석연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지려 하고 캡을 씌우면 자동차에다 설치해갖고 카메라 찍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어요. 캡을 이렇게 투명 캡을 씌워서 그 안에서 빗물을 안 받게 그러니까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비가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는데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